삼성전자가 지금 얼마 전에 마1 칩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NPU예요. 그건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쓰이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만 전자는 가능할 것 같아요.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너무 좋아요.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사업도 지금이 가장 저점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고 또 메모리는 앞으로 더 좋아지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화으로 감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10만 전자가 갈 수 있지 않을까. 현재 모든 산업에선 AI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떤 AI 관련 사업을 하고 있나요? 그 전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AI 반도체가 뭔지 일단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AI 반도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세대가 있어요. 1세대는 CPU랑 GPU입니다. 많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2세대는 뭐냐면 FPGA랑 ASIC 반도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NPU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2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3세대는 뉴런오픽 반도체. 여기 이제 3세대고요. 여기 하나 또 플러스 할 수 있는데 PIM이라고 있어요.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께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GPU입니다. 그러니까 GPU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맞게끔 만든 반도체가 아니에요. 게임이라든지 그래픽 처리 장치에 맞게끔 개발된 반도체거든요. 근데 이게 우연찮게 이제 인공지능에 상당히 적합하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GPU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가격이 비쌉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그 전력 소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큽니다. 예, 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최근에 NPU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NPU는 이제 Neural Processing Unit 그래가지고 신경망 처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인공지능에 맞게끔 이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NPU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에 많이 쓰이는데요. 하나는 데이터 센터 쪽에 많이 씁니다. 또 하나는 온디바이스 AI 이쪽에 많이 씁니다.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쪽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학습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론용이 있습니다. GPU는 학습용에는 그나마 쓰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추론용에는 GPU가 좀 안 맞아요. 너무 일단 비싸고 또 전력 소모가 너무 많고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반도체 기업들이 NPU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력 소모가 적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상당히 쌉니다. 그 다음에 성능도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쪽 이렇게 두 가지가 쓰이고 있는데요. 학습용에는 보통 이제 GPU가 두 개 다 쓰이고 있지만 추론용에는 NPU가 더 적합하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추론용에는 또 NPU가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뉴런오픽 반도체는 뭐냐면 그 인간의 두뇌 보시면 이제 뉴런과 그 다음에 시냅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억도 하지만 연산도 하고 학습도 하고 추론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동시에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상당히 에너지가 소모가 적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통신을 해야 돼요.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많아버리면 보내는 사이에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연이 돼버리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뉴런오픽 반도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동시에 해야 되는데 뉴런오픽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구분이 없어요. 하나의 칩에서 연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장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 5단계 자율주행차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나중에는 되겠지만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만약에 자율주행차 탑재가 된다 그러면 차가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물이 뛰어들면 이걸 판단해야 돼요. 인지를 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하고 프로세서하고 시스템 반도체하고 통신하게 되면 이게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딜레이가 돼요. 그러면 이걸 제때 대응을 못해요. 그러면 사고가 나버리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런오픽 반도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력 소모도 상당히 적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것도 사람처럼 지금 하려면 마찬가지로 뉴런오픽 반도체가 탑재가 돼야 되거든요. 동시에 사람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가 나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뉴런오픽 반도체로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AI 반도체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이제 나아가고요. 앞으로 갈수록 이제 성능은 더 좋아집니다. 전력 소모는 더 적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삼성도 이쪽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추세는 인공지능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하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NPU예요. NPU 쪽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쪽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쪽에도 하고 있어요. 온디바이스 AI 쪽에는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도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기능이 지금 탑재가 된 겁니다. NPU로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스마트폰에만 탑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디바이스에도 탑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웨어러블이라든지 가전에도 탑재가 됩니다. 노트북에도 탑재가 되고요. 세탁기에도 탑재가 되고요. 모든 사물에는 아마 NPU가 탑재가 아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IoT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NPU가 다 탑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 전에 마1 칩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NPU예요. 그건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쓰이는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쪽에도 학습용이 아니에요. 주로 이제 추론용에 많이 쓰입니다. GPU보다는 상당히 전력 소모가 적고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또 통신도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 통신 그것도 뭐 전력 소모도 8분의 1로 줍니다. 성능도 훨씬 더 좋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마1, 2, 3, 4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추론용 이쪽에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또 뉴로모픽 반도체도 하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 구분 없이 하나의 칩에서 연산과 저장 기능, 추론과 학습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반도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앞으로도 훨씬 더 중점을 두면서 아마 개발할 것 같아요. 삼성이 앞으로도 인공지능 시대에 상당히 앞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칩셋인 엑시노스 2400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엑시노스가 예전부터 계속 사용이 됐어요. 됐는데 예전에 보시면 고스 사태 그때 발생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래서 갤럭시 S22인가요? 그때 이제 발열 문제 때문에 S23부터는 다 빼버렸어요. 원래는 엑시노스가 탑재가 될 거였는데 그게 이제 발열 문제 때문에 빼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제 탑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히 타격을 입었죠. 그 다음에 또 엑시노스를 넣지 못하다 보니까 대안이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안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스냅드래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이제 판 거예요. 퀄컴에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갤럭시에 탑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엑시노스가 아닌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가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팔아도 뭐 이익은 다 퀄컴이 가져갈 정도로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엄청나게 손해인 거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엑시노스가 보통 이제 시스템 LSI 사프에서 이제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스템 LSI 사프가 엑시노스가 메인 칩입니다. 가장 중요한 칩이에요. 그래서 엑시노스는 또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엑시노스 모뎀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엑시노스 커넥트, 엑시노스 오토, 다양한 그러한 디바이스에 들어갑니다. 또 앞으로는 웨어러블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노트북 PC 이런 데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야지만 시스템 LSI 사프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또 설계한 칩을 가지고 제조는 또 삼성 파운드리에서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엑시노스가 살아야지만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엑시노스 칩을 만든 다음에 또 이게 이제 갤럭시 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바일 사업팀에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원가 부담이라든지 엑시노스가 성능이 좋으면 또 AP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AP가 성능이 좋아야지만 스마트폰도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다 연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엑시노스가 살아야지만 삼성 전반적으로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최근에 갤럭시 S24에 보시면 이제 탑재가 됐지 않습니까? 일반 모델하고 이제 플러스 모델에 이제 탑재가 됐는데 이게 상당히 호평을 받았어요. 상당히 성능이 좋게 나왔죠. 퀄컴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온 거예요. 뭐 앞으로 쓴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또 AP에도 마찬가지로 3나노 공정으로 GA 방식으로 S25에 넣겠다 이렇게 이제 또 발표가 됐어요. 물론 이제 엑시노스 전량 다 탑재는 되지 않을 겁니다. 퀄컴하고 이제 반반씩 아마 탑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은 계속 이제 엑시노스를 어떻게든 이제 살리려고 하는 거죠. 기본적인 방침이 뭐냐면 삼성전자의 전략은 모든 스마트폰에 다 엑시노스를 넣겠다 이런 거거든요. 성능이 계속 이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퀄컴 스냅드래곤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에 가지 않을까. 똑같은
수준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앞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퀄컴이라든지 뭐 미디어텍이라든지 이런 칩 대신에 삼성의 엑시노스를 계속 이제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폰에 조금씩 이제 다 바꿔 나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폰에 다 넣는다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개발을 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의 파운드리 산업 실적은 어떤가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상당히 기대를 좀 했는데 저도 좀 아쉽게도 매출이 상당히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적자긴 한데요. 그래도 뭐 앞으로 좀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년에 보시면 이제 2025년도에 또 GA 방식으로 3나노 반도체가 말고 그다음에 2나노 반도체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TSMC는 지금 3나노 반도체에서 GA 방식을 탑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나노 반도체부터 GA 방식을 이제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더 앞서 있는 거죠. GA 방식이 훨씬 더 뭐 PPA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력 소모하고 그다음에 성능하고 그다음에 면적하고 이런 게 이제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선 기술이거든요. 삼성이 먼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앞서 나가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먼저 이제 도입을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이제 3나노 반도체도 더 빨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TSMC보다 훨씬 더 이런 시기에 아마 3나노 말고 이제 2나노도 양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게 얼마 전에 작년에 경계현 사장님께서도 2028년도까지 TSMC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도 GA 방식을 이제 도입하면서 상당히 수율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GA 방식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핑팩 방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수율이 안정화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시도하는 기술은 상당히 수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입을 하면서 상당히 수율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기대를 좀 했지만 수율이 안 좋기 때문에 뭐 다른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이 탑재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TSMC에 많이 뺏긴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TSMC도 GA 방식 하면서 분명히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약에 이제 양산이 뭐 1년 정도 딜레이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그게 아니더라도 뭐 수율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와버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수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TSMC보다는 수율이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하기 때문에 이러한 틈을 이제 삼성전자가 노리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이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삼성전자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을 분리해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분사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벌써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얘기 나온 게. 보시면은 2017년도에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분리가 된 거거든요. 원래 삼성 파운드리가 2017년도 이전까지는 시스템 LSI 사업부에 같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분사 요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고객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칩 설계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그다음에 또 세트라든지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들이 고객이 되는데 그런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기에 약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맡겼다가 자기들의 어떤 설계 자산이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우려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2017년도에 파운드리 사업부가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그러한 요구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부가 별도 사업부로 분할이 됐어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아예 그냥 별도 회사로 차린 거거든요. 근데 삼성은 같은 회사에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별도 사업해도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크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버리면 일단은 TSMC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사업은 특히나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하고 있는 게 첨단 공정입니다. 7나노 언더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엄청난 자본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돈이 투자가 돼야 돼요. 하나 건설하는데 15조 뭐 이렇게 막 들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자본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적자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사업부에서 벌어들인 돈,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이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파운드리 사업부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분할을 해버리면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해요. 그러면 사업을 접어야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분산을 못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삼성 파운드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충분히 투자할 여건이 된다면 별도의 회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첨단 공정 이쪽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포커스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업 자체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 뭐 40%, 50% 이상 되거든요.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번 다음에 또 팹이라든지 엔지니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장비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익률이 상당히 높지가 않아요. 보면 뭐 10% 같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박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직까지는. 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가서 이익률도 높아지고 영업도 잘해가지고 매출이 높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그때는 충분히 분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분사를 안 하더라도 상당히 장점이 있어요. 그 많은 빅테크 기업이나 IT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좀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특히나 이제 첨단 공정 칩들은 설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이나 IT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설계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데 삼성전자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안에는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설계를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이나 IT 기업들이 삼성전자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설계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제조까지 해가지고 턴키 비즈니스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보시면 뭐 바이투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에 맡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구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칩을 설계하는 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러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비즈니스를 커스텀 SoC 사업팀에서 했었는데 그러한 비즈니스는 이제 TSMC는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사업부가 같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이제 뭐 모든 게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칩을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TSMC는 보는 눈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운드리 사업만 하기 때문에 칩 설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세트에서 어떤 발생하는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파운드리만 하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는 칩도 설계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성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트 업체에서 같이 이제 삼성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면 그런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상당히 넓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그 세트 사업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나 아니면 또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이나 뭐 설계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TSMC처럼 피어 파운드리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저도 많이 묻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0만 전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한 내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삼성이 뭐 앞으로 뭐 잘할 거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너무 좋아요. 지금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도 지금이 가장 저점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메모리는 앞으로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반도체 시장이 화으로 감으로써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10만 전자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주가는 분명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어떤 실적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외부의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외부 변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가도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기 투자 최소한 3년 정도는 보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어떤 외부적인 변수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한 1년 내는 거 다 꺼집니다. 그러한 외부적인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1년 정도 기다리면 분명히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3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주가도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삼성전자도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잘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주가도 좋게 이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